이 협상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트럼프의 깡패짓에 맞서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하면서 고생했을 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화자찬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00% 손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얻은 게 없는데 모든 것들을 이만큼 요구를 했는데 요만큼 퍼줬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협상을 잘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선방했다라고까지만 했으면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너무 잘했고 저건 너무 잘했고 이렇게 보도가 이어지는 거는 저는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화자찬하는 것도 문제인데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자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거든요 지금. 근데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둔비 협상이든 다른 협박들이 줄줄이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협상 타결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이걸 자화자찬해버리면 다음 기준은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이 협상 결과 내용들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25%에서 15% 깎아서 선방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가 다릅니다. 전제는 빵프로였어요. 빵프로에서 15% 때렸다가 25% 올렸다가 그 다음에 15% 때리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옳은 거죠. 네, 옳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무관세고 우리만 15% 몰고 자동차세 관련해서도 12.5%까지 조정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제가 있죠. 한미 FTA를 통해서 무관세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15%를 때리고 한 트럼프의 행동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강하게 맞서야 되는데 우리가 국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밀린 거죠. 밀려서 15%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빨이 다 진짜 흔들릴 정도로 국력의 필요성을 너무 느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국민들을 더 믿고 강하게 싸우자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확고히 믿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스가 있잖아요. 마스가. 네. 미국 조선업에 1,500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우리한테 좋을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마스가 프로젝트 트럼프의 마음을 훔쳤다면서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들도 어떻게 분석하냐면 미국 조선 산업에 우리가 가서 서로 기술 협력도 하고 배울 것도 있고 그 최신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훨씬 강해요. 거의 미국 조선업은 세계 경쟁률 0%인데 네. 사실 그거를 그냥 아무 이득 없이 우리나라가 가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미국이 무슨 이상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머리를 막 돌려봤어. 1,500불을 투자한다는 거는 마스가 내용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해요. 네. 미국을 조선업을 위대하게 우리가 1,500불을 투자하고 거기서 우리 기술력도 다 거길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 그래서 이름도 조선이었죠. 오히려 돈을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미국한테. 사실은 그렇게 협상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가 너무 기가 막힌 아니라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무리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스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스가 모자 20개를 제작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작 과정이 좀 충격적인데 이 윤어게인 사람들이 마가 모자를 쓰면서 트럼프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이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마스가 모자를 쓰고 협상단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굴욕적인 방식의 자잘한 협상 기술 아닙니까? 트럼프 기분 좋게 해서 협상을 타결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미국에서 좋아할 거 그레이트 막 아이디어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리고 아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비밀스러운 저 판넬 같은 거. 네. 저게 이제 마스가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유출될까봐 식탁보로 싸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칭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저게 촛불 사진이라는 반미 시위 사진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지금 오늘 드러난 거는 마스가를 설득하기 위한 비법이었다는 거예요. 마스가라고 적은 모자도 20개를 제작해서 바쳤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굴욕적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깡패짓이 너무 막무가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는 거 그 노력은 알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 알리지 말았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내부에서 그렇게 협상을 했다면 국민들이 모욕스럽지 않게 이걸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안 되죠. 그쵸. 보도를 못하게 해야지 차라리. 그리고 이 조선업도 그런데 지금 미 해군 MRO 기지 이거를 하는 것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군산 기지에 미국 해군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된 한국 조선업을 직접 언급하면서 유력 후보지 가운데 이제 군산항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정비, 그러니까 MRO 기지를 군산항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해군들이 왔다 갔다 들럭날락 하겠다.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이거는 함선들이 대중국 해군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앞으로 협상이 진행될 텐데 내주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뭐 미국의 그 수리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포장이 경제협력처럼 된 건데 경제협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 해군 기지가 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전쟁 동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아주 네.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거를 협상 카드로 원래 준비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겠죠. 이거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쌀 쇠고기 개방하지 않은 거 요거 아주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쌀은 맞는 것 같아요. 쌀은 맞는데 쇠고기 문제는 좀 다르죠. 사실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들은 다 지금 전면 개방 수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99.7%가 이미 개방이 되어 있다. 네, 근데 이제 쌀 개방을 막았다라는 것 자체는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쇠고기 문제도 사실상 미국산 소고기는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엄청 큰 성과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선방한 건 맞죠. 이것까지 통과시켜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였는데 그걸 막았다면 선방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3,500불 투자한 거 이건 일본보다 덜 뺏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무리수죠. 일단 1,000불을 뺏기든 500불을 뺏기든 뺏긴 게 맞은 거예요. 3,500불이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추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뺏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재협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서 요 부분도 앞으로 국민들이 막아줘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3,500억 불이죠. 3,500불이라고 했군요. 3,500억 불. 네네. 그 와중에 이제 잘한 것이 있다면 아까 소고기 그 협상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서 아까 이제 잘했다고 평가해주신 부분,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감정에 호소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호락호락한 국민들이 아니다. 네. 이거 소고기 문제 건드렸다가 또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는 거. 이게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국민들의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협상이 밀린 거는 우리들이 지금 만약에 광운강정을 10만 100만으로 미국 이거 관세 협상 이거 약탈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다면 막을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국력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국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을 막기 위한 힘은 우리 국민들의 투쟁에 있다.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2개를 발표했었잖아요. 그 담화를 연달아 발표한 그 배경과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대로 해석하는 방송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유일하게 경안적 사고에서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화는 대남 담화였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나 이제까지 진짜 정부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냈죠. 그래서 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한국 당국자들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로 묘사한 대조선 심리 모략전선 선전 방송의 중단에 대해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일 뿐이다. 그리고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별로 평가받을 일이 못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시간, 어리석은 시간을 묘사한 지난 몇 년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었다. 얘기도 했고요.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든 어차피 한국이랑은 절대 화해할 수 없다. 우리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까지 말끔히 털어버리는 시간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 안 한다. 너네랑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북한이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했잖아요. 뭐 대북 방송도 중단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조치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담화다라고 해석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화를 받아줬다. 네. 일단 대화가 시작된 거다. 이거 자체가 대화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북한에서 무슨 담화나 성명이나 이런 게 발표되면 행간을 읽으려고 하는데 행간 읽지 마시고 행을 읽으세요. 행을 읽으면 됩니다. 행과 행 사이에 뭐 없어요. 네. 행을
문장을 읽으시면 된대. 네. 문장을 읽으면 된대요. 제가 이제 주목해 본 게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라고 이제 한 부분이 있어요. 즉 남북 관계가 지금 정부에서 뭘 발표하고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뭔가 행동이 돼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는데 지금은 뭐 말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 평가할 거 없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포로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한국 정부가 뭐 민주당이 되든 국힘당이 되든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은 흡수통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흡수통일 안 한다고 했고 정동영 장관도 흡수통일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통일이라는 것도 흡수통일 안 할게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믿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 지난 70년간 흡수통일을 추구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흡수통일을 추구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사실 헌법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 헌법 제4조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는 평화통일이에요, 흡수통일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도 헌법에 흡수통일이 명시돼 있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근데 매번 장관들 사상 검증하는 거 보십시오. 주적이 네. 누구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을 할 건지 이런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그렇죠. 정부가 들어와도 네. 그거를 대답 안 하면은 종북몰이를 당하니까.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합동 군사 연습 이거를 딱 언급을 했어요. 미구하여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지만라고 해서 이제 곧 있을 거다. 즉 8월하고 9월에 지금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이 준비되고 있는데 또 너네 그거 또 할 거 아니냐.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고조되면 또 북한 탓할 거 아니냐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즉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랑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네. 그 전까지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이게 약간 좀 모순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니 흡수통일 너네 흡수통일 하니까 문제야. 한미연합훈련하고 한미동맹 고집하니까 문제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그럼 앞으로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절대로 화해와 협력 대상으로 될 수 없어 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 지금 한국 정부는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실제로 이걸 버리지 못할 거다라고 북한은 평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너네 어차피 할 거잖아. 너네는 중단할 수 없어. 뭐 미국이 이건 결정하기 때문에 너네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있어서 미국이 한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엄청난 걸 할 것처럼 했다가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걸 딱 보면서 북한에서 평가를 한 거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미국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때의 배신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였거든요. 그때가 임기 초 첫 해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들었는데 진짜 지난 4년 그 이후에 4년 동안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야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북에 와서 이렇게 성대히 환영도 해주고 서로 뭐 방한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엄청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그 경험과 기억이 너무 강하게 막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행동도 행동 몇 개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으려면 자잘한 것들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결국 건드려야 되고 그게 전환이 돼야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예를 들어 한미연합훈련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고집하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북한도 그건 알 거예요. 저게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냥 강행하는 거구나라는 건 북한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흡수통일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을 적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네. 북한은 나라도 아니고 반국가 단체야. 북한은 무조건 적이고 무너뜨려야 돼. 이게 법에 그냥 딱 박혀 있으니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야 우리가 진짜 흡수통일 안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라는 그 문구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이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헌법에 이런 흡수
흡수통일 문구를 삭제하겠다라는 선언이라도 미리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입장이라도 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자주시보를 비롯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탄압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여기저기 여러 단체와 지금 언론사 저희 말고도 사람일보라는 언론사도 또 네. 국가보안법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게 이전 정부의 이 내란 잔재 세력들이 하는 짓이라 할지라도 지금 정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정부가 행안부에서 이거 조치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여줬을 때 북한에서 흡수 통일 안 하겠다라는 행동을 좀 하네라는 걸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남측을 향한 담화 문을 봤고요.